유승민 후보 역설적이지만 더더욱 대선 안주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오늘은 딸 유당양이 사전투표에 동료에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딸 유담입니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 기간인데요.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하니까 놀러 가셔서도 국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기호 4번 유승민. 네, 유승민 후보의 딸인 유담 씨가 상당히 선거 유세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이번 대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준비했을까요? 정치데스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창원은 공대가 유명하다. 진지할 땐 한없이 진지하고 함께 웃고 사진도 찍고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해 보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지금의 청년 세대라면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뭐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겠죠. 뭐 요즘 대학생들은 이 취업 스트레스가 저희들 비하면 제가 몇 배라고 이야기 못할 정도로 엄청나죠. 아들 승국 씨와 딸 담 씨를 통해 요즘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10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애를 둘이 키웠는데 82년생 이놈도 군대 갔다 오고 직장 구하느라고 애를 먹고 이제 어디 회사에 취직을 했고, 딸은 지금 대학 4학년이니까 취직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유 후보의 청년 일자리 정책 핵심은 창업하고 싶은 나라 만들기.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학생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신용불량제 안 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주면 창업에 도전할래? 이래 물어보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 같이 상당히 많은 수가 도전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우리 경제의 앞으로 활력소가 될 거다. 3년 육아휴직제, 칼퇴근법도 유 후보의 공약입니다. 유승민 후보, 대통령이 되면 이 청년 공약들을 모두 꼭 지키겠다고 정치데스크와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청년 정책에 대한 약속은 대통령이 되면 꼭 지키고, 청년 일자리 문제 무슨 공무원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간에서 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그런 청년 일자리 정책 꼭 지키겠습니다. 네, 바른정당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저 손가락 걸고 한 약속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도 한번 끝까지 저희가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소식에 이분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목소리 다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길잡이 본인도 그거네. 사람이지. 네. 그거 한 사람은 더 있어. 한 사람은 좀 나중에. 아니, 이틀 뒤에 하신다고요. 그거는 정운천 씨는 이제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서로 앙금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 좀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수 대통합이란 차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좋죠. 아니라 제가 늘 거부했던 얘기였는데. 그걸 왜 제가 만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단일화는 없다고는 방침이신가요? 단일화 없습니다. 예, 강병규 기자, 분명히 이번 사건에서는 두 후보 간의 승패가 엇갈린 것 같아요. 강병규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후보 간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다르죠. 하지만 어느 측이 승리했다고 단정짓기에는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여러 발언을 통해서 이 상승세를 굳히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 TK 민심, 바른정당의 TK 민심은 바른정당 모든 사람들 용서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반대로 유승민 후보 이 당의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선 후가 상당히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는 자신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풀어갈지,
그런 고심들이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오늘까지가 여론조사 발표 마지막 공표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소위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이에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 현재 나온 그 여론조사 외에도 이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마지막으로 발표된 그 여론조사를 직접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1위는 문재인 후보가 41.8%로 지키고 있고요. 이 흥미로운 점은 2위와 3위의 변동입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21.2%로 여론조사 결과 첫 20%를 넘게 됐는데요. 안철수 후보를 약 1% 정도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2.2%, 플러스 마이너스 2.2%라는 점에서 아직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전해드렸던 저 지지율표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중에서 하나를 표본을 잡아가지고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순위가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안 바뀐 상황의 순위표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두 후보 간에 워낙에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접전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여론조사를 하나 표출해서 보여드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런데 홍준표 후보 두 차에 걸쳐서 본인은 여론조사 안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저 여론조사는 믿을까요? 네,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모두 다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종류별로 좀 골라서 믿는 건 또 자체 여론조사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 이제 내일부터는 사실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렇게 역전하고 또 20%가 넘는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마크맨 방이라고 하죠. 그 캠프에서 이렇게 일정들이나 이렇게 공지를 알려주는 그런 SNS 방에 이런 관련 기사나 여론조사를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특히 홍준표 후보가 그 전에 목표로 한 게 이거였습니다.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20%를 넘겨서 안철수 후보를 앞선 뒤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문재인 후보를 앞서겠다. 이게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었는데 이제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렇게 한두 개가 역전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홍 후보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 후보 이런 기세, 이런 기분을 몰아서일까요? 오늘은 또 유명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이벤트도 벌였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그 해당 연예인은 누구였고 어떤 이벤트였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SNL이라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정일항 씨를 만났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특유의 돌직구 그리고 그런 말투를 제대로 흉내내서 더욱 웃음을 안겨줬는데요. 이 현장, 개그우먼 정일항 씨와의 만남 현장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YD 엔터테인먼트 레드준표였시다. 좀 그렇네요. 저하고 이분하고 닮았습니까? 72년도에 MBC에 그 김경태 PD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11월에 MBC 개그맨 시험이 있는데 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길래 내 첫마디가 돈을 많이 줍니까? 예. 먹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그 미스 정의 뜨면 내가 대통령 됩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청와대 한번 초청할게. 그 팀들과. 자, 최석호 기자. 홍준표 후보는 레드준표 만나서 가장 궁금했던 게 돈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둘은 많이 닮았나요? 저는 안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뭐 체격도 그렇고 그렇게 닮은 것, 외모적으로 닮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서 이런 얘기가 들으셨을 겁니다. 갑자기 홍준표 후보 돈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레드준표는 돈 많이 받느냐는 질문에 답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하기 싫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홍준표와 레드준표의 공통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다른 주자들도 사실 다 SNL 배우들을 만났잖아요. 본인을 패러디한 배우들을 만났는데 사실 성별이 다르고 해서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비슷해 보이진 않는데 홍준표 후보도 아까 들어오면서 표정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나 약간 이렇게 어깨를 좀 뒤쪽으로 이렇게 눕혀서 하는 행동들이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본인이 좀 비슷한 것 같다고 느껴서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근데 요즘 대선 주자들은 오히려 정치인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개그맨들도 만나야 하고요. 오히려 이색 퍼포먼스로 선거 유세에서 또 시선을 끌어야 하는데요. 제가 이색 퍼포먼스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영상가이 싫더냐 내가 싫더냐 자, 마지막 영상은 저희 큰아들 네. 홍정석 씨와 부인 이순삼 여사인데요. 네. 근데 두 사람이 요즘 그 또 유세 현장에서 지원 유세를 많이 달구고 있다는데 이순삼 여사가 최근에 공항을 찾았다가 해프닝도 벌였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순삼 여사에도 이제 경찰 경호 인력이 함께 붙어서 같이 그렇죠. 다니는데요. 이제 뭐 서민 대통령을 외치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영향일까요? 이순삼 여사가 공항에 이제 의전실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당 점퍼 입은 채로 그냥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통로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던 경찰들이 그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이제 뭐 당연히 경찰들은 뭐 당연히 총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 삐삐삐삐 경고음이 울렸고 거기서 공항도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 있는 걸 모두 빼고 멀어져가는 이순삼 여사를 바라보기만 했다. 이런 그렇습니까?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뭐 아까 전에 나왔던 씨암탉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 씨암탉이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이제 호남의 사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씨암탉을 잡아준 지금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제가 당에 물어봤더니 저기 씨암탉을 실제로 가지고 오신 분이 전북 부안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처가에서 출신이시고요. 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뭐 세탁기를 돌리고 뭐 희망의 탑을 쌓고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내에서 고민도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홍준표 후보가 흔쾌히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편하다고 합니다. 이순삼 여사 일화 들어보니까 이순삼 여사는 표조치로 막 그렇죠. 가는 거고 인사해야 되니까. 경호원들은 이순삼 여사 잡으러 가다가 다 검색대에 걸린 그런 경우가 네, 그런 해프닝도 됐군요.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하자면 말도 말이지만 SNS에서 얘기하는 소통 능력도 큰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무슨 좀 재밌는 이야기를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SNS에 상당히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초반에는 하루에 한 개씩만 올렸었는데요. 요새는 뭐 5개, 6개씩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직접 올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상황 논란, 상황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문재인 후보 측을 향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상황이다. 그러면서 최순실과 엮어서 이순실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박지원 전 대표를 박순실이라고 표현하고 태상황이라면서 김종인 전 대표를 지목했었는데 김순실이라고 또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네, 서석호 기자. 왜 오늘 하필 이순실, 박순실 저렇게 하면서 뭐 또 상황론을 꺼내들었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난이 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어떤 일부분 전가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상황은 이해찬, 그 다음에 안철수의 상황은 박지원, 상황은 김종인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이나 혹은 안철수가 집권을 할 때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 이들로 말미암아서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약한 사람을 뽑지 않고 주위에 어떤 국정농단과는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는
자신을 지지해달라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좀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좀 이걸 보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사실 뭐 전신이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 내에 당원에서 최근에 뭐 당원권 정지가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게이트였는데 사실 이 최순실 이슈를 계속 잊게 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오히려 꺼내들어서 상대 진영에 역공격을 하는 모습이 좀 뭔가 다른 그 전에 봤던 대선 그 포인트와는 좀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쪽의 그런 논란들을 좀 희석시키려는, 특히 자기네 측이 갖고 있는 부담을 좀 희석시키려는 효과도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볼까요? 공교롭게도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어요. 물론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 근황이 유독 이번 대선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장미 대선을 만든 장본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건강 이상설 전해드렸었는데 그 배우가 밝혀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 배우가 친박 단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정치에 이용하려는 어떤 하나의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이 그 여론인데,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변호인단과 교정당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가짜뉴스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는 단식 상태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홍준표 후보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 가야 되는데 검찰이 문재인 후보 눈치만 보고 있다, 그래서 못 가고 있다 하면서 어떤 보수층을 굉장히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서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는 좀 지양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배우가 정확히 밝혀진 건지 모르겠고 또 친박 단체들이 이런 소문을 내고 이걸 보수권 후보들이 또 공표를 하고, 이런 게 어떤 것을 좀 감안해 두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뭐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부 생활은 상당히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법무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교정당국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단식설이 나오고 건강 이상설이 나오느냐, 알아봤더니 진원지가 친박 단체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오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불거진 건데요. 사실상 뭐 친박 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가 유세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코엑스에서 서울 유세에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힘든 상황인 게 아니냐라는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무죄를 입증할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계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 결과를 보면, 물론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6일 날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더 열고 26일 날 첫 재판을 열겠다라고 판사가 정했는데, 26일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야 되겠죠. 물론 대선 이후지만 박 전 대통령의 소식이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 하면서, 물론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대선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현수 기자 보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희도 관심을 이렇게 갖지 않습니까? 그 대선 전국의 대선 주자들도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 준비기일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를 두고도 사실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선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구치소 내에서 근황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뭐 보수층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고 향후 대선 후에도 뭐 보수층 결집이나 향후 뭐 보수 재편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이현수 기자 얘기가 있었는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 투표가 오늘 진행됐는데요. 아마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오늘 투표를 옥중에서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 이유는 한 900여 명이 되는 그런 재소자들이 거소 투표를 하러 이 기표소로 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약간 눈살과 그 시선을 좀 마주치기가 좀 힘들었을 것 아니냐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리 신청을 안 한 거죠. 이게 신청을 해야지만 고소투표할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투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4월 중순에 이 신청을 미리 받았었는데 최순실 씨와 김기춘 씨는 미리 신청을 했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재소자들과의 접촉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서 오늘 투표를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